영하 택시 운전사의 열풍이 큽니다. 아주 지금 흥행에서 문제가 많았던 군함도를 갖다가 능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하 택시 운전사가 지금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하는 영하일 뿐 그걸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의 영하가요 굉장히 사회의 큰 어떤 이 이슈와 맞물려서 또 정권의 색깔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게 과잉으로 이렇게 해석되거나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영화로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술의 영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과도하게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고 정치인들이 그걸 영화를 보고 언론에다가 떠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영화가 점점 정치화가 되어 간다는 부분이 한국 영화의 최근의 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국 영화 중에서 보면 그야말로 삼류 에로 영화 비슷한 영화들, 극장에 잘 개봉되지 않으면서 IPTV 등에 흘러가는 영화들, 그 다음에 극장에 개봉되는 영화들 중에서 다른 한 축은 조폭, 양아치, 건달. 그 영화를 보면 한국 사회가 전부 조폭, 양아치, 건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상대방은 부패한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유행했던 베테랑 내부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마스터 같은 영화들이 대부분 다 그런 영화들이죠. 과거에는 그냥 조폭 건달끼리의 싸움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언론계라든지 또 마치 이 사이비 종교 교주 비슷한 다단계 사업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재벌 2, 3세 등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척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쌈마이 영화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화들이 한 축입니다. 거기에서 묘사되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은 죄다 썩은 거고, 거기에 배경에 묘사되는 시대는 과거 군사 독재 시대거나 보수가 집권했던 시대이지, 한마디로 좌파가 집권하던 시대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갖다가 문제 제기하는 그런 배경인 영화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다룬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조폭영화 확장형인 그런 영화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화들을 보면 드라마를 지향하고 있고 스펙타클이나 블록버스터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지만은 그 영화 내부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현실 비판적인 코드를 담는 그런 주류 스타 감독들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 송강호의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는 광주 사태 때 독일의 기자로서 광주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그때 광주가 많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당시 광주 사태에 관한 동영상을 찍어서 밖으로 빼서 그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했죠. 불법적인 형태로 편집된 책과 또 한 번씩 어디 보러 가자 하면 당시에 이 비디오 초창기로 또 안 그러면 이 영상기 등으로 봤던 광주 사태 시 영상, 대부분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운동권에 빠져드는 사람이 이 위레벤 힌츠페터 씨가, 독일 기자가 찍은 사진과 영상의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 시대 때는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광주에 들어가서 택시기사와 더불어서 이런 걸 찍게 되는 과정을 다룬 영화가 택시 운전사인데요. 지금 이 상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관객이 8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에 139만 명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봉 13일 만에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역대 최고의 흥행작이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일요일날 용산 CGV에서 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위레겐 힌처페트 씨의 부인을 옆에 앉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송강호 주연 배우를 옆에 앉혀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힌처페트 부인에게 당시 광주 이외의 사람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은 해직되거나 차별을 당했다면서 남편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여했던 부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도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늘 광주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국민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낙선을 한 2012년 대선 직전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고 인간적인 왕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며 5분 넘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요. 2012년 대선 이후 1년간 정치를 쉬고 있던 문재인 당시 후보가 노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거기에도 주연 노무현 역이 송강호였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역사라가 거꾸로 가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 영화를 계기로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자, 노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 지향점이 같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지지자에게, 유권자에게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했고요. 또 2014년에 야당 정치인일 때, 국회의원일 때 마트의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그러니까 뭐 이랜드가 마트 하나 샀다가 뭐 난리 벌어진 이야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소재로 한 카트라는 영화를 또 봤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부산에서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를 봤다는데요. 이 판도라의 자문을 해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그 경주의 동국대 본교입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원전에 대해서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일단을 판도라를 봄으로써 보여줬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2012년에는 광해, 그리고 이제 2013년에는 이 변호인, 그 다음에는 또 정권이 바뀌니까 명량하고 국제시장이 또 바뀌면서 민족과 국가를 강조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정권이 바뀔 때 되니까 이제 영화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사이에 연평해전 영화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이 택시 운전사 이 영화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뭐 모범시민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이 당시 시대들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화를 통한 정치라는 것은 영화는 보면 요즘 어지간한 영화는 1000만 명 가량 수백만 명 가량 다 보니까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그 영화를 감상을 하면 한마디로 그 영화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공감을 매우 손쉽게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영화를 보고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가 제가 지난번에 군함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성향을 띄어가면 좀 있으면 에로 영화들도 정치적인 배경을 속에 깔고 이렇게 에로 영화를 찍겠습니다. 이 과거에 이 일본에서 정치적이거나 사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되지 않고 영화 여건이 열악을 할 때 일본에서는 일종의 소프트 포르노 영화, 즉 에로 영화지만은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에로 영화들의 감독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런 영화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영화의 몇 분마다 총 몇 회에 어느 정도의 노출 장면만을 당신이 이렇게 찍어준다면 영화 스토리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하니까 좀 당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제작비가 없어서 영화를 못 만들던 능력 있는 감독들이 그런 어떤 이 포르노 부분에 뛰어들었어요. 소프트 포르노에 뛰어들어서 그런 어떤 노출 영화를, 에로 영화를 만들면서 에로 영화 안에 사회 전복적인 메시지나 내용을 많이 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사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그런 영화에 주연만 그럴싸하게 하고 감독만 제대로 세우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있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이런 정치 메시지를 담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한마디로 영화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거나 사회개혁이나 부패 척결이나 비리 뭐 이런 부분을 다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고 오래간만에 머리 좀 식히려고 극장에 갔다가 극장에서 나오는 영화의 모습에서 이 영화 정치하고 있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시청자들도요. 이 예술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가는 게 맞냐? 과거에 소련이 집권하고 난 직후에 모든 예술은 정치 선전의 도구다라고 해서 영화, 연극부터 부족해서 심지어 발레까지도 이 정치 선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또 그런 식으로 당시 베를린 올림픽이거나 이런 어떤 상황까지도 전부 독일 나치 히틀러의 홍보 도구로 썼지요. 역사적으로 소련의 예나 독일의 예나 또 북한에서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은희나 진상호기를 납치해 가서 이 자체 선전 영화를 갖다가 찍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영화 또한 스스로 영화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색깔, 또 안정성, 적당한 시장, 또 정치의 이 권력의 코드를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영화 제작비 유치나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제는 뭐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만들어지는 국가나 민족 또 보수 우파적 시각을 담고 있는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을 해도 한마디로 국뽕이니 뭐니 하면서 심판이 하면서 한마디로 욕을 이렇게 평론가들이나 영화계에서 잔뜩 처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국뽕 영화를 만들 감독은 또 제작자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판국에 누가 국뽕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화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야 영화 보고 한마디씩 해서 재미를 많이 봤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했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카트라는 영화를 보고도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 실패가 아프게 상기되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제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컬러가 다른 영화를 보고도 부모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적당히 불러요. 용평해전을 보고도 노무현 정부 때는 NLL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영화를 자주 관람하고 그걸 정치 이슈화 시키고 한마디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뉴스화 시키는 이유는 문 대통령 주변에 지금 한국의 영화계와 가까운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정치 홍보의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와 트럼프가 영화를 보고 어떻게 했다. 일본의 아베가 영화를 보고 어떻게 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했다. 독일의 메르켈이 영화 보고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다른 나라 이 정상들은 이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데 요즘 바른정당 바르게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전에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하태경 최고위원, 이분 젊은 나이에 뭐 할 사람 없으니까 최고위원 됐는데 요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이 택시 운전사를 바른정당
의원 당직자들과 12일날 단체로 관람을 하고는요. 찡하고 울컥했다. 5.18이 87년 6월 60 항쟁으로 이어진다.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5.18이 없었다면 60 항쟁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60 항쟁의 주역들이 촛불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5.18이 결국은 촛불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린다면서, 근데 이분요, 뭐 민주화 투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주사파였습니다. 주사파와 관련된 대학생 조직의 간부를 맡았다가 이렇게 빵도 갔다 왔고, 솔직히 전향을 나중에 해서 이명박 정권 때 뉴라이트로 이렇게 했고 탈북자 관련 일을 했죠. 그랬는데 마치 본인의 어떤 이 학생운동이니 이런 것이 순수했던 민주화의 의지인 것처럼 말하는 듯이 들려서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조금 불쾌하네요. 참고로 저는 주사파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PD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학생운동, 사회운동 했지만 그런데 안 가도 사회를 개혁, 변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태경 의원보다는 더 열심히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이오는 자유한국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도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전두환 회고록이 5.18 의미를 음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이 토론회를 열려고 한다면서 바른정당은 국민 통합 의례로 확대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민주영령까지 포함해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다 기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거 아니냐는데 한국당은 극우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극우 정당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바른정당 행보를 건전보수라고 긍정평가한 데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캡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들리고, 집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성숙한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제 말 듣고 흥분하지 마세요. 부산이요, 지금도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표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 있는 과거 새누리당은 지금 바른정당에도 김문수, 하태경 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음 총선 때는 그때 가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쪽으로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을 하다가 못 견뎌서 당시 새누리당으로 와서 작년에 총선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공천을 받고 당선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야단인데 한국의 한가한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택시 운전사 관람 흠이랬대요. 이낙연 총리도 단체로 각서받고, 그 다음에 정동영도 각서받고, 안철수도 받고, 그러면서 전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디로 가느냐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놓고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통화도 하고 난리가 난 주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관람 열풍, 저는 불쾌합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요. 영화 가지고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